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으로 해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란, 그리고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차트를 못 보시는 분 좀,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차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아마 한 2, 3주면 완성이 될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더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여기에 지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도 있어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한 6, 7가지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의 중요성, 그 다음에 차트가 뭔지, 차트의 종류,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가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하는지, 매매 잘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매매법까지, 매매법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주 4일씩 해서 한 10회에서 12회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매일 진행을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차트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이렇게 봉 차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표 추가로 해가지고, 여기에 거래량. 이 차트, 이거 아닌데. 거래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표 추가. 겹치기, 거래량. 자, 거래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는 이런 차트입니다. 그쵸? 요렇게 일방적인 거 말고, 박셀바이오도, 얘도 이러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일반적인 차트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차트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일봉이라는 건데, 차트는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있어요. 근데 실제 매매를 할 때 얘네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 같은 경우는 옛날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었나 한번 보는 데 사용하는 거지, 매매는 사용을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일봉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일봉을 많이 사용을 하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저는 많이 단순화 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이 가격이동 평균선도 몇 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에도 가격이동 평균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차트,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게 차트죠. 요게 메인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메인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봉, 봉 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1단위로 보니까 일봉 차트. 만약에 분단위로 보게 되면 얘는 분봉 차트. 초단위랑 틱단위까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초단위는 말 그대로 초단위로 보는 거고요. 틱단위는 요건 약간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까지만 좀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볼 때는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볼 때 일봉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주로 분봉을 봅니다. 그래서 분봉을 어떤 분들은 1분봉을 보나요? 2분봉을 보나요? 3분봉을 보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매매를 할 때 분봉을 보지만 1분봉을 보나 2분봉을 보나 3분봉을 보나 5분봉까지 실제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봉 차트를 해놓고 이렇게 볼 때,
예,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쵸? 봉 차트를 띄워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1분봉으로 보던, 3분봉으로 보던, 5분봉으로 보던 차트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다만 1분봉은 1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거고 5분은 5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분 동안에 차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3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분봉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이 중간은 없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를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거는 1분봉이나 3분봉이나 별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매매를 할 때는 1분봉이나 뭐 2분봉, 3분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틱 차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틱 차트. 근데 틱 차트는 실제적으로 볼 일이 없습니다. 자, 틱 차트는 말 그대로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서 한 번에 뭐 한 주가 계약이 되던 아니면 10주가 계약이 되던 아니면 뭐 1000주가 계약이 되던 그냥 한 번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서 한 틱이에요. 그래서 한 틱이 한 번 거래가 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봉 차트 같은 경우는 1분 동안에 이렇게 움직인 거를 딱 모아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분봉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봉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틱 차트는 안 보시는 게 좋다. 틱 차트를 여러분이 장중에 혹시 보시는 분이라면 진짜 빠른 스캘핑 할 때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보면 1분봉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쭉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키움 종합 차트를 보면 여기가 이게 전부 다 차트의 모형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뭐죠? 바차트. 이게 저점, 고점. 이건 바차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종가 선 차트. 이건 종가만 선으로 연결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솔직히 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이 보게 될 게 바로 캔들 볼륨 차트라는 겁니다.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일반적으로 봉 차트의 모습이라면 캔들 볼륨 차트는 확 틀리죠. 얘를 갖다가 봉 차트로 딱 보면 어때요? 자, 봉 차트를 보면 얘는 항상 일정한 모양을 그려집니다. 그쵸? 이 폭은 똑같아요. 대신 거래량 표시가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거 나오는데 이 거래량을 옆으로 딱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일봉 차트를 갖다 보면 올라올 때는 이렇게 그죠?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얼마나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갖다가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밑에서 거래량이 같이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뜨고 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얘는 매수는 세게 들어왔는데 매수는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는데 매도는 약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봉 차트를 볼 때 이 숫자에 대해서 그쵸? 차트의 이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는데 이거의 숫자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10만 주면 많은가요? 어떤 분들은 100만 주면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100만 주, 어떤 때는 10만 주도 엄청나게 커지지만 어떤 때는 100만 주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게 표시되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뭐 지금 여기에 700만 주가 터졌는데 700만 주가 터지면은 훌륭한 건가?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전보다 많이 터졌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보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예요. 자, 캔들 볼륨 차트로 딱 바꿔버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엄청나게 뚱뚱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 즉 우리가 아까 봤던 그거 있죠. 자, 얘를 갖다가 그대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아까 거래량이 얘는 좀 많았죠. 그래서 똑같이 요걸 갖다 똑같이 표현을 한다면 얘는 이 거래량만큼이 옆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딱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자, 얘를 갖다가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만큼이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별로 없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아까 표시했던 그걸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즉, 얘가 거래량이에요. 얘가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거래량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밑에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다. 얘는 의미가 없다. 왜? 밑에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를 저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만 딱 보더라도 지금 이 차트는 여기서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그죠?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수급이 들어왔었고, 오늘 수급이 되게 들어왔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분봉에서 단타를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떤 게 세게 들어온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캔들 볼륨 차트로 딱 바꿔버리면 두께가 확 틀려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은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도 얘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구나. 그러면 거래량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 봉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죠. 눈에 띄는 거래량이.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PH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구나. 여기서는 거래량이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볼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비슷한 게 이제 EQ 볼륨 차트라는 건데, EQ 볼륨 차트는 이 꼬리랑 요 선을 갖다 없앤 거예요. 근데 이제 보기가 좀 힘들죠. 그죠? 보기가 힘들어요. 꼬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캔들 볼륨 차트를 쓰는 게 좋아요. 특히 단타를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왜 좋으냐면은, 자, 단타를 치는 분들이 뭐 조건식 같은 거, 저와 3종 세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건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기가 좋죠. 이 종목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캔들 볼륨 차트만 봐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차트를 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트는 지나간 그림자죠. 차트는 항상 과거예요. 차트는 지금 현재 분봉 말고는 나머지는 다 과거 차트입니다. 그죠? 과거.
과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 과거 차트는 이거 보는 거 매매하는 게 아니야. 왜? 차트는 과거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발자국일 뿐이야. 그걸로 어떻게 앞에 거를 미래를 예측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차트를 갖다가 쭉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갖다가 일본 같은 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얘가 아 여기서 지금 이 가격을 갖다가 안 빼고 계속 올라오면 아 얘는 상승을 하겠구나. 얘가 올라왔을 때 이 지점을 딱 찍어 놓고 있으면 이 가격을 안 빼고 이렇게 올라오면 상승을 하는구나라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 알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린 차트 매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 쌍바닥 매매든 아니면은 거래량 터질 때 매매하는 방법이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차트는 뭐라고요? 차트는 과거의 움직임을 보고 현재를 갖다가 예측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재무제표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차트 매매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든 움직임이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모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 오늘은 첫 시간이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 차트의 형태와 만들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뭔지, 차트를 갖다가 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금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지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지형이니, 그 다음에 뭐 상승형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패턴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쵸? 패턴 분석에 보면 기본적인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기본 캔들에 보면 롱바디, 숏바디, 도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드래곤플라이 도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슈팅 스타도 있고 뭐 스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한 세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형태를 기억하고 얘네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된 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음봉이고 하나는 음봉이고 하나는 양봉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그냥 쭉 수급이 들어왔나 보다,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일봉이나 아니면 이게 뭐 분봉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분 동안 혹은 하루 동안에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그냥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그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다. 물론 뭐 일봉상에서 상한가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면 상한가를 만드는데 여기서 뭐 그냥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음 만들고 갭 떠서 그냥 이렇게 상한가 갔다. 이러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양봉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양봉을 만들더라도 이 안에서는 엄청난 고뇌와 엄청난 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이러한 양봉,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양봉으로 해가지고 움직임 나오는데, 이런 거는 딱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냥 이게 전부 다 양봉이다. 만약에 이게 30만 주짜리다. 예, 30만 주짜리 분봉에서 30만 주다. 30만 주가 들어온 거다. 그럼 아, 이거는 30만 주가 그냥 순매수로 들어온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하실 거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30분봉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력이 나갔나 들어갔나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 차트에 보면 아, 얘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으면 얘는 지금 90만 주 정도인데, 90만 주가 거의 알맹이로 들어왔으면 얘는 90만 주 수급. 얘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달았으니까 실제적으로 300만 주인데 여기서 꼬리를 달았으니까 한 250만 주 수급 매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100%는 없죠. 거래량이 100% 30만 주가 터졌는데 30만 주에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도 물량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게 30만 주면 30만 주로 다 들어왔다. 매수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봉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봉 같은 경우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끝날 때쯤 여기서 딱 음봉이 만들어지면 이런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아, 이거는 완전히 상승 추세. 예, 완전히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하락 추세. 이렇게 특히나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한번 떨어지면 얘는 거의 하방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차트죠. 이런 차트는 안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차트는 안 보고 우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3종 세트에서 걸리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 알체라 같은 경우도 지금 30분봉으로 안 보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도 그렇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즈텍 W 같은 거, 아즈텍 WB 같은 경우도 얘가 움직임이 나올 때 보면 얘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죠. 그죠? 물론 이건 이제 얼음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얼음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왕창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추세가 변하는구나. 특히 이러한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3종 세트에 종목이 계속 뜨잖아요.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첫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 뭐 있을까요? 또 아까 했던 종목 중에 뭐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아예 없었어요. 아침에. 지금 9시 30분에 살짝 움직임 나오다가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별로 조금 터졌어요. 그쵸? 근데 얘도 별로 약한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들 볼륨 차트로 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캔들 볼륨 차트로 안 하면, 물론 얘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 차트로 해놓고 밑에 추가적으로 여기다 지표 추가로 해서 거래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는 거랑,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캔들 볼륨 차트로 보는 거랑 느낌이 틀려요. 특히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지금 얘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지금은 이제 차트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번에 확 올라오지만은 얘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옆으로 커지는 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터졌겠지만, 물론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진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 밑에서부터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가격이 올라오면서 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얼음 들어갔고 또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윗꼬리 조그맣고 밑꼬리 조금 달렸다. 뭐 윗꼬리 여기에 보면 밑꼬리가 이렇게 조금 달렸어요. 윗꼬리 조금 달렸어요. 뭐 여기도 윗꼬리 조금 달렸어요. 밑꼬리 조금 달렸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그 차트를 분석하는데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차트는 이런 차트죠. 자, 이거, 그죠? 예,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 차트죠. 자, 한 반 정도예요. 반 정도. 이거는 보통 일봉을 보든 뭐 하든 얘를 갖다가 딱 요거 하나부터 일단 분석을 해보고 하나를 분석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요. 자, 시작이 여기죠. 이게 양봉이랑 음봉 가장 큰 차이를 갖다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양봉은 여기가 매수고요. 예, 양봉은 여기가 매수고요. 음봉은요. 매수가 아니고 여기가 스타트고요. 양봉은 여기가 스타트고요. 꼬리를 달든 뭐 하든 실제적으로 양봉은 스타트가 여기고요. 엔딩이 여기에요. 아시겠죠? 이게 스타트고 이게 엔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딩이란 얘기예요. 양봉은요. 음봉은 여기가 스타트고요. 여기가 엔딩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가 아주 그죠? 쉬운 거고 아주 하긴 한 건데,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얘는 양봉이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딩이고 음봉은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딩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엔딩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엔딩.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정상적 교육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뭐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됩니다. 양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 물론 얘를 갖다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얘를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얘랑 얘랑은 그냥 없애버린다. 얘랑 얘랑은 퉁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퉁치면 얘가 만약에 50만 주짜리 거래량이 터졌다. 그죠? 50만 주짜리다. 그러면 요거는 찍찍 긋고 얘는 25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이 물량이 확 들어왔는데 그 중에 큰 물량이 나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최고점에서 많이 봐요. 이런 차트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최고점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우량주들이 무너질 때 이 꼴이 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는 경우. 이거죠. 음봉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똑같이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매수세가 스타트로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스타트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죠? 얘를 분석하면 매도세가 이것보다 더 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의 차트의 모습을 분석해보면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얘가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빠지는 거죠.
빠질 때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올라올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GHC도 지금 오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다. 예,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를 또 들고 일어났네요.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고점에서 종목들이 무너질 때 보면은 오늘 이 종목은 안 그러네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얘도 아니고. 이렇게 무너지죠. 요런 차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두꺼우면 아까 그런 차트가 되는 거죠. 이런 차트가 이게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차트가 요런 차트가 고점에서 보이네요. 그쵸? 요런 차트예요. 뭐 두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나온 그러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 아, 얘네들이 지금 매수가 많구나, 매도가 많구나를 알면 훨씬 더 매매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얇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거. 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네 가지를 다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어떤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예 매수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자 스타트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타트가 여기니까 예 스타트가 여기니까 엔딩이 여기니까 매도 물량이 나온 거를 얘가 다 받아친 거죠. 그죠? 매도 물량이 쭉 나왔다가 얘를 갖다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온 거고 매도 물량이 일단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온 거고 그 물량을 양봉이 끌고 올라가서 이만큼 된 거다. 그러면 얘의 추세는 연속으로 상방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올라온 건데 양봉이 여기서부터 올라온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음봉이 위에서부터 이만큼 누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얘는 양봉이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가 스타트고 얘는 음봉은 여기가 스타트예요. 위에가 스타트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음봉이 이만큼 나왔는데 음봉이 이만큼 나왔고 그 다음에 양봉이 이만큼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음봉이 요만큼 떨어졌는데, 음봉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아니죠. 음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죠. 스타트, 엔드.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딱 보면, 얘네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장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크게 터지면서 왜 이거 안 되냐?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거는 그냥 이 차트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스타트가 여기서 이만큼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매도세가 이만큼이 나온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매도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뒤에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 다음에도 이렇게 빠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차트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 이런 거는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터지는 것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장대 음봉이 터지면 그 다음에 밀린다.
그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십자형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형. 이렇게 십자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음봉일 때도 있고 양봉일 때도 있는데, 얘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 위에서 십자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십자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형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쵸?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십자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 처음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물량이 나와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시작해서 물량이 확 들어왔다가 마지막 물량이 나온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쵸? 이러한 모양인데 얘 같은 경우, 이 십자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향을 모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점으로 올라오던 종목이나 급등을 하던 종목이 위에서 십자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분봉상에서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뭔지 몰라요. 잘 나타나지도 않고. 뭐 거래량 터지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게 어떤 종목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점상 가는 종목 있죠. 점상 갔던 종목이 최근에 뭐가 있죠? 점상 갔던 종목 중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 요거를 일봉상에서 어떻게 봐야 되지? 기술적 분석. 주봉상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이 뭐가 있죠? 요런 거. 자, 요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요런 그림이 올라오면 보통 이렇게, 이게 지금 상한가 간 다음에, 그쵸? 상한가를 간 다음에 살짝 밀렸는데 여기서 십자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십자 모양을 만든 거죠. 근데 좀 두툼하잖아. 아직 매수세가 크단 얘기예요. 얘는 잘 안 미끄러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여기서 이렇게 십자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추세대로 더 간다.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거래량이 많이 쳐졌을 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강하게 얘가 매수세인지 그 다음에 매도세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 형태랑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뚱뚱하고 그 다음에 넓은 장대 양봉이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차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특강 중에서 30분 봉으로 세력 유무 확인하는 방법, 이거 어제 강영이가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세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는 사람은 조금 제가 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세력이란 말만큼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수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급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세력이라고 지금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를 할 때 보면 30분 봉이나 아니면 1분 봉으로 보셔도 돼요.
일봉에서도 봐도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쭉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왔습니다. 요런 식으로 모양 나왔고 자 다음날 딱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지금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갖다가 궁금해요. 그죠? 물량이 아직 들어와 있나? 큰 물량이 남아있나? 물론 큰 물량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물량이 남아있으면 아 어떻게? 좀 버틸만 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아 좀 버틸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30분 봉으로 선물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석경 AT 같은 경우도 요것도 고점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물량 좀 나왔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는 모르잖아요. 그쵸? 이 안에를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30분 봉으로 딱 보면 30분 봉으로 보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엑스레이처럼 딱 나옵니다. 여기 들어온 물량은 여기서 다 소화됐고 여기 지금 들어온 물량이 얼마예요? 6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52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60만 주 중에 52만 주 나왔다 그러면 얘는 단타로 해가지고 여기랑 물량이 다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꼬리 단 게 뭐가 있을까요? 길게 꼬리 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종목 중에서 길게 꼬리 다는 종목 중에서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자, 꼬리 단 종목 중에서 살아있는 거. 갤럭시아 모니터인가요? 요건? 요건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래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쵸? 쭉 해서 갤럭시아 SM인가요? 갤럭시아 SM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원래 지금 일봉에서 보면 위에서 들어와서 물량이 나간 거다 라고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수급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들어온 물량 중에 일부가 나왔고 여기에 지금 이 정도면은 얘 거래량 퉁퉁 그러면 얘는 단발로 해가지고 물량 다 나왔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얘랑 얘랑 거래량이 같아요. 그죠? 얘가 지금 54만 주 얘가 60만 주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물량이 다 나와서 단타 물량이 한번 훑어먹고 도망갔다.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물량이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한번 SM라이프 디자인 한번 볼까요? 자, SM라이프 디자인도 위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보면 자, 지금 보면 얘 거래량 두 개 합쳐봤자 얼마나 돼요? 얘 지금 450만 주 중에 한 80% 정도 인정. 요거는 600만 주 중에 반 정도. 그럼 300만 주. 요거는 한 300만 주. 그래서 600만 주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하나만 해도 1500만 주거든요. 그러면 얘랑 지금 얘 까고 얘 까면 실제적으로 아직 이 정도 물량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시간에도 올라오고 내일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다. 뭐 꼬리 조금 달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봉이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게 만약에 50만 주다 그러면 그냥 50만 주를 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반만 나왔다. 반 이렇게 해서 반은 나오고 반 뭐 했다. 그러면 똑같은 50만 주도 얘는 25만 주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차트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정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실제 시장 안에서 이 차트 안에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 것들이 진짜 다 나온 건지 안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잘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 할 수 있냐면은
반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반등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아즈텍 W 같은 거 있죠. 자, 아즈텍 WB가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근데 오늘 거 빼고 한번 보자고요. 오늘 거 빼고 보면 여기도 지금 물량을 차트 들어왔다 확 나와버렸고 여기도 완전히 물량 나와버렸고 여기도 물량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아씨, 물량이 올라오면 다 던지네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보자고요. 얘가 오늘 거는 빼고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거는 싹 뺍니다. 오늘 거는 빼고 딱 보면, 예, 오늘 거는 빼고예요. 오늘 건 빼고. 이씨. 자, 오늘 건 빼고 보면 실제 여기서 지금 나온 물량이 이게 제일 커요. 이게 560만 주예요. 그럼 560만 주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1100만 주고 1000만 주짜리거든요. 근데 반이니까 얘 500만 주. 얘 600만, 얘 560만 주. 그러면 얘랑 지금 퉁퉁이죠. 그죠? 퉁퉁.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지금 약 1300만 주니까 1300만 주 중에 뭐 반이는 안 되니까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1300 중에 3분의 1 정도면 한 400만 주 이상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그만 거리랑 터진 거 말고. 그러면 아직도 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던 세력들이 남아서 있던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승을 시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 및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버틸지 말지를 갖다가 고민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거래량 계속 떨어지면서 빠지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좀씩 빠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분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관심이 없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가진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있나요? 저는 떨어지는 종목은 안 보기 때문에 뭐한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거래량도 별로 없고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계속 빠지는 종목들 있죠. 최근에 아마 그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뭐 승일 같은 거 이런 거는 분석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분석이 안 됩니다. 아예.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런 걸 분석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그때 자리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하실 수가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다음에 다시 빠질 때 30분 봉상이에요. 30분 봉상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빠졌는데 안 빠졌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컸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지지선과 저항선이죠. 그래서 이 밑에서 이 라인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이 밑에까지 떨어지면 박살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지점을 뚫고 올라온다 그러면 요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건 30분 봉이에요. 30분 봉으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랑 같다고 보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세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그거를 갖다가 30분 봉으로 잘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 30분 봉으로 세력의 유무 확인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